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천천히 오늘 학교에서 뭐가 힘들었어? 라고 하면 어떠세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공감도 받는다는 느낌도 들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말도 걸고 속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주제는 그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표현이라고요. 청소년기 자녀에게 해야 할 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청소년기 자녀가 꼭 들어야 할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소년기 자녀에게 꼭 필요한 표현입니다. 이해, 지지, 격려, 수용, 존중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부모에게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되면 자아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해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수용받고 존중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받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무언가 잘 해보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왔는데 얼굴 표정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도 하지 않고 쌩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때는 어떤 말을 해주는 게 필요할까요? 저는 어떤 말이 생각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행동에 당황해서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요? 아이에게 힘든 일이 있었어? 천천히 부드럽게 물어봐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답을 하면 들어주세요. 근데 대답을 안 하면 너가 힘들었나 보다. 지금 말하기 싫으면 말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는 그래도 부모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편안함을 느낍니다. 선생님 들어보세요.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천천히 오늘 학교에서 뭐가 힘들었어? 라고 하면 어떠세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도 받는다는 느낌도 들고요. 부모님이 화를 낼 것 같은데 화를 내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했어요. 조금씩. 아이의 마음을 열리게도 하고요. 자신의 행동이 부모에게 이해를 받는 이런 말 한마디로 아이들은 부모에게 더 마음을 열고 다가서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저는 아이를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동에 당황하고 화가 날 것 같거든요.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의 감정과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짜증나 라고 말할 때 부모가 짜증났어? 아유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아이고 그렇지 라고 마음을 알아주는 연결의 표현을 쓰는 것이 필요한데 이걸 맞장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은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더 크게 만들어요. 부모에게 이해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어떤 마음인지를 잘 몰라요. 짜증나 안에는 슬플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감정을 엄마 제가 오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두려워졌어요 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 너가 힘들어서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해받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약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힘들었겠다 이런 표현들이 약간 교과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좀 약간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이런 거 말고 쉽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을까요? 우선 제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저도 아이에게 화를 내고 비난하다가 대화법을 바꾸니 아이가 엄마 그런 말 하니까 오글거려 하지 마 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딸이 짜증을 많이 내서 저도 화를 내버렸죠. 자기 마음 안 알아주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엄마가 그래?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말하는데? 라고 물었더니 엄마는 어른이잖아. 난 생각처럼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엄마가 먼저 힘들었어 라고 말해주면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딸에게 말했어요. 엄마도 너가 막 짜증내고 말 안 하고 그러면 상처받아. 너도 조절해 주기를 원해 라고 했더니 감정을 조금씩 조절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딸에게 허락받고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너무 민감해서 감정의 폭이 너무 커서 자기 마음대로 막 했었거든요. 실제 사례를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자녀들과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적용한 사례가 더 있다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이가 또 들어야 할 표현 중에 괜찮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부모가 걱정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먼저 괜찮다고 말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보다 더 걱정하고 더 불안해하면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요, 아이 성적에 대해서 더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니까 성적표를 안 보여주고 말도 잘 안 하고 제 곁에 오지 않더라고요. 부모 곁에 오지 않는 아이, 사실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결국에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부모 곁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편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가 먼저 괜찮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아이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야, 너 때문에 힘들어 라고 하는 표현들은 아이한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우선 어른인 부모가 먼저 무슨 일이 있었어? 아이고, 그 일이 그렇게 됐어? 그랬어? 괜찮아 라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해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런 표현에는 이해하고 지지하고 수용하고 너가 느끼는 감정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부모에게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모-자녀 관계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먼저 힘들어봤는지 물어봐주고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고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해주는 거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혹시 부모님에게 힘이 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건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적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딸한테 먼저 물어보고 대응할게요 라고 말씀해 준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의견을 먼저 들어봐 주시겠다라고 해 주셨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응원받고 지지받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와, 그런 말 들으니까 저도 힘이 나요. 그런 경험을 자녀는 많이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편이 되어준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딸의 말을 들어보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신 아버지는 심리적 어른입니다. 부모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들어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이들도 버텨낼 힘이 생겨요. 부모-자녀 관계는 편안하고 따뜻하고 안전해야 하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아버지가 평소에 다정다감하신 성격은 아니신데 그때 그 사례를 생각하면 여전히 의지가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제 과거를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때렸던 엄마였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대화법이었어요. 어른인 제가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비난하고 그냥 하라고 강요하고 아이들이 힘들어 그러면 뭐가 힘들어? 라고 하면서 그 감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에게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인 제가 먼저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씩 바꿨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대화법을 잘 못했거든요. 물론 하나씩 바꿨는데 아이들이 금방 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진 않았어요. 저는 어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이거 해야 하나?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도 했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실수하기도 하고요. 잘하기도 하면서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 날 아이들이 저에게 먼저 말도 걸고 속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니 아이들과 대화가 많아지더라고요. 사춘기 자녀와 특히 청소년기 자녀와 대화가 많아진다. 이런 상상만 해도 굉장히 훈훈한 풍경인 것 같네요. 부모에게 아이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됩니다. 청소년기는 스스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부모, 자녀가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면서 말을 하는 게 정말 어렵기는 하지만 부모가 조금씩 연습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고 존중한다면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맞습니다. 솔직히 저의 원가족, 저희 부모님들도 이렇게 대화해 본 적이 없으세요. 저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이한테 욕도 하고 때렸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고 나서 부모가 먼저 바꿔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적용하고 싶었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꼭 해줘야 할 것 중 하나가 대화법, 말이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까지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3회기로 나누어서 청소년기 자녀와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부모의 대화법은 자녀한테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유치원, 초등학교 때와는 다르게 청소년기에는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법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어른인 부모입니다. 부모가 대화법만 바꾸면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3회기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많은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표현은 해야 할 표현인지 하지 말아야 할 표현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에 바뀌진 않아요. 노력하는 태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실제 얘기도 들려주셔서 좋은 얘기를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평소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부모님들도 본인의 현재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선생님 말씀처럼 좋은 대화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마무리 한번 할까요? 선생님 같이 인사해 주시죠. 네, 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른으로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가지씩 콩알만큼씩만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